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주당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스튜디오로 전화를 주신 청취자가 계시네요. 이름은 안 밝히셨어요. 연봉 6천만 원 받다가 그만두고 4천만 원인 회사로 옮겼는데 그 후로 연봉은 줄어들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직장 내 간부 갑질 그리고 매출을 좀 정확히 나누는 이것만 바로잡아도 얼마든지 52시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셨어요. 김환기 님도 단축이 아니고 이게 정상화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반면에 2549님 52시간 되면은 월급 확 줄어듭니다. 돈벌이 안 되니까 투잡을 생각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9797님 잔업을 못하게 되면 한 달 수입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걸 노동자들이 반기겠습니까? 하셨고요. 1339님 내가 일요일이라도 내서 일하겠다는데 그래서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왜 일을 못하게 규제합니까? 왜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반면에 9883님은 8시간 근무하는 곳으로 이직했는데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자, 이게 참 팽팽하네요. 이거 혹시 집계 가능한가요? 너무 많이 와서 좀 빚기는 힘든가요? 집계는 조금 아직 집계가 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문자는 자유롭게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권영철 선임 기자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대기자 변상욱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뉴스쇼의 대기자가 두 분이나 계시네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자는 뭐예요, 근데? 항상 대기하는 사람.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어떤 사건이 있나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대기자.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직, 부장, 국장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일선에서 기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게 대기자인 거고 그렇게 해라라고 회사가 인정해 주는 게 대기자예요. 변상욱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대기자 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와이뉴스? 앞서 소개하신 대로 조양호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죠. 지난 6월 4일에 갑질 폭행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가 기각이 된 겁니다. 기각 뒤 또 기각.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 왜 잇따라 기각됐을까? 사실 저도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이걸 가지고 오셨다고요. 일단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뭔가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한마디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서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표현을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 정도의 사안인데 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느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럼 청구 자체가 무리했다고 법원은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인 어제 낮에 법조인 한 10여 명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모두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모두? 네. 다 기각이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견이 없어요? 손수호 변호사에게도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각될 걸 예상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검사장 출신의 한 원로 변호사는 그 정도 혐의는 벌금 사안인데 구속영장은 지나치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도 최근에는 그 진단 사주가 나오는 폭행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는데 추세가 점점 안 하는 추세인데 이게 법원이 영장 심사를 하는 이유가 재판에서 다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게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너무 집착해 있어서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 기각 사유도 비슷한 거였죠? 지난번 조금 좀 다릅니다. 지난 6월 4일 기각되는 통상적인 영장 기각 사유하고 비슷합니다. 당시는 범죄 혐의의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법률가 권영철 대기자가 붙잡고 물어본 법률가 모두 다 구속이 무리하다라고 했던 이 사건에 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검찰은 그럼? 첫 번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1차 구속영장 청구는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한 걸 청구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수사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아마 빠르면 오늘 발표될 예정인데 검찰로서는 사법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 그 피난을 다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법원으로 보내서 판단을 받는 게 낫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법원은 기각할 수 있지만 이런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기각하는 건 어렵다. 네. 이렇게 본 검찰 거예요. 내에서 상당히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청구하기로 해서 청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YTN에서 이명희 씨의 폭언과 폭행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죠. 새로운 게 또 하나 공개됐어요. 예. 이거는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운전기사한테 네. 그렇죠? 자신의 수행기사, 네. 수행비서, 운전기사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명희 씨가 얘기하는 부분 들어보시죠.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 전화 부셔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할 때 올라올 때 개인 전화 들고 와? 그래 말해!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왜 넥타이? 아침 일할 때 넥타이 풀러? 너 어따라! 또 오늘 상품 처발 지어갈 거니까. 뭐라는 거예요? 왜 넥타이 매냐? 왜 개인 전화 뭐 어떻게 하냐? 전화기 2개 들고 있는데 왜 개인 전화 왜 들고 오냐? 삑 소리는 뭐예요? 욕설이죠. 요. 우리가 저 방송에 틀기는 좀 그런 욕설들을 처리한 겁니다. 좀 들을 때마다 소름이 쫙쫙 끼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와 조현아, 조혜면 두 딸에 대해서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에 그 비난이 고스란히 검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군요. 안 그래도 검찰 개혁이 지금 화두인데.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청구한 이유. 법 적용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형평성이요? 검찰 핵심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데려오면서 공공기관을 속인 부분이 있다. 예. 일반인의 경우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명희 씨는 안 한다는 게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법조인들은 다 이 정도 사안은 구속영장 구속 안 되는 거라며요. 뭐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통상 청구하지 않고 벌금 사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예. 그런데 이제 법 적용의 형평성에 비추어서 일반인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안인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다. 이게 검찰이 그러니까 설명했습니다. 기각은 되더라도 이 정도면은 청구는 한다. 그 말씀이에요. 검찰 입장에서는 좀 그런 난감함이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두 번이나 구속영장 기각됐으면은 이제 불구속 기소로 가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앞서 설명한 대로 경찰이 한 번,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한 번 영장을 신청을 해서 청구를 했죠. 예. 두 기관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모아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예. 또 관세청에서 진행 중인 밀수 혐의도 아직 남아 있고요. 검찰이 명시적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구속영장을 일단 신청할 것이다. 이제 이번엔 청구가 되는 참새판이다. 검찰 단계에서는 청구하는 거거든요. 예. 검찰의 한 중견관부는 처음부터 사건을 모아서 검찰에서 수사했다면은 구속영장을 여러 번 청구할 이유가 없지만 각 기관에서 따로따로 오는 걸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지금 두 가지 네. 방향의 문자가 옵니다. 하나는 족발 경영의 문제점이 정말 이거 고스란히 드러난 거다. 이 갑질하는 모습들. 경영권 내려놓고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문자가 오는가 하면 한 방향은 물론 이 사람들 참 괘씸하고 너무한다 싶지만 그렇다고 국가기관들이 대거 동원돼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마녀사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문자가 양분돼서 들어오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 한진그룹 가족들의 갑질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지 않습니까? 너무하죠. 어머니 이명희 씨와 딸 조혜나 씨, 조혜면 씨의 갑질은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여론의 질타가 거센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과 사법 처리는 별개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법 처리는 냉정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진그룹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양호 회장의 탈세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 법무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까지 나섰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지금 이제 이 경영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으니까 범정부적인 대응이죠. 그래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정부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먼지 털듯이 털면은 무사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사법 경찰관들이 개인이나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큰 겁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비난은 비난하고 반드시 이 문화는 시정해야 되고 언론들이 나서서 보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어떤 사법 처리까지 얹혀서 같이 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들. 네. 족발 경영의 문제점 크다는 거 드러났으니 경영권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직원들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이쯤 되면은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쪽의 의견이. 예, 그 의견도 상당히 높다는 걸 이 한진그룹 일가들이 명심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는가? 오늘 권영철 대기자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